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한 도시가 그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미국 포틀랜드의 칼 제조 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대체 어떤 마법이 벌어지면 단 하나의 도시가 특정 산업을 완전히 휘어잡게 되는 걸까요? 여기엔 사실 산업 클러스터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고품질 미국산 칼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입니다. 보통 포틀랜드 하면 아웃도어 용품이나 커피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미국의 칼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곳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포틀랜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칼이 미국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 무려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와, 이건 미국에서 만든 칼 2자루 중 1자루는 이 동네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거대한 제조업 중심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건 어떤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선물 하나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앵커 기업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닷 같은 거예요. 하나의 큰 기업이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으로 관련 회사들, 부품 공급 업체들, 그리고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자석처럼 막 끌려와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회사를 바로 앵커 기업이라고 합니다. 포틀랜드 이야기의 앵커 기업은 바로 거버라는 회사입니다. 1939년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조셉 거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말에 고객들한테 줄 선물로 주방용 칼 세트를 주문 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분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아예 칼 회사를 차려버립니다. 이런 우연을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거버는 의도치 않게 칼 만드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사관학교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실력을 갈고 닦은 직원들이 하나둘 독립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마치 연쇄 반응처럼 번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1939년에 거버가 딱 생기고 한 30년쯤 뒤인 1974년에 거버의 영업관리자였던 피트 커쇼가 회사를 나와서 커쇼 나이프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20년 뒤, 이번엔 커쇼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독립해서 CRKT를 세웁니다. 마치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것처럼 지식과 기술이 계속 퍼져나간 거죠. 이렇게 포틀랜드에는 칼 세계의 어벤져스가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버에서 시작된 커쇼와 CRKT는 물론이고요. 멀티툴이라는 혁신 제품을 만든 레더맨도 있었죠.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있던 벤치메이드는 포틀랜드의 이 완벽한 생태계를 보고는 아예 본사를 통째로 옮겨왔을 정도였어요. 아니, 도대체 포틀랜드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다들 모여든 걸까요? 이 도시가 가진 특별한 생태계, 그 성공의 비법 레시피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사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주에서는 좀 까다로운 자동칼 관련 법규가 오리건주는 덜 엄격했거든요. 벤치메이드 같은 회사한테는 이게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없다는 뜻이니까 엄청난 메리트였을 거예요. 거기다 장비를 살 때 내는 판매세도 없고 재고세도 없으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아주 촘촘하게 짜인 동네 공급망입니다. 칼을 만들려면 열 처리도 해야 하고 정밀 가공, 연마 이런 공정들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포틀랜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벤치메이드와 커쇼처럼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는 회사들이 글쎄 같은 지역 공급업체를 썼다는 겁니다. 경쟁하면서도 또 협력하는 거죠. 이걸 코피튀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지막 비결,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포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지역 교육기관에서 맞춤형 인재를 계속 키워서 레더맨 같은 회사로 바로바로 보내준 거예요. 지역 사회와 산업이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인 거죠. 또
오리곤 제조 혁신 센터 같은 곳에서는 CNC 프로그래밍이나 로봇 공학 같은 최신 기술을 가르치면서 산업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었고요. 자, 시간은 흘러서 현대로 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던 이 회사들이 최근에는 뜻밖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통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간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과거에는 서로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우리 회사 기술은 절대 안 뺏기려고 꽁꽁 숨기면서 각자 도생했다면 이제는 우리 같이 크자는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포틀랜드라는 브랜드를 다 같이 공유하고 PKCOE라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2024년 8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벤츠메이드, CRKT, 거버, 네더맨,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5개의 경쟁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잡았어요. 이들은 포틀랜드 나이프 우수성 센터, 즉 PKCOE를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요. 바로 우리 포틀랜드를 독일의 졸링겐이나 일본의 새끼시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카레 도시로 만들자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해 8월 24일 포틀랜드시가 화답합니다. 이날을 칼 제조 우수성의 날로 공식 선포한 거예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포틀랜드시가 그래, 칼이 바로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포틀랜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그냥 한 도시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현대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보세요. 독일의 졸린겐, 일본의 새끼,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들이죠. 포틀랜드는 그에 비하면 역사가 짧지만 그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현대적인 혁신, 특히 아웃도어나 전술용 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러스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그냥 칼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역 평균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주는 아주 괜찮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역의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들고 경제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산업 클러스터는요,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그런 강력하고 위기에도 잘 버티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포틀랜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산업이 어떻게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 도시의 미래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숨은 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